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이죠. 이제 7월 3주차 장을 시작할 건데 오늘은 제가 하단에다가 삼성전자하고 실적을 적어봤어요. 삼성전자 이제 지난 7월 15일 날 마감 증시할 때 아, 6만 원에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삼성의 주가 뭐 많이 오르지 하겠습니까만은 또 외국인 매수도 지금 7월 접어들어서 중순 정도가 지났는데 물론 블락테리 이슈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누적 매수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미국 증시도 많이 이제 금요일 증시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 증시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아, 삼성전자 그리고 실적 그리고 주간에는 과연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기분 좋게 다우가 한 2% 올랐고 나스닥도 한 1.78%. 그래서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 올랐고 다우는 600포인트입니다. 내용도 보니까 쭉 올랐어요. 양봉으로 마감한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우리가 11,000포인트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지수 관점에서는 참 많이 올랐다 볼 수 같습니다. 바로 그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는 화면이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이게 다우 차트입니다. 다우 차트인데 일본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삐리삐리 하다가 좀 올려놨죠. 아직까지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5일선을 좀 돌려놨고 이제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미국 증시가 그래도 다우지수 한 주간 5일 동안 한 3만 천선 정도를 조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방 경직이 나온다 그러죠. 약간 밑에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일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게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일봉에서 주봉이죠. 예, 일봉에서 보게 되니까 한 11,000포인트 정도. 저희는 이제 사실 요 노란색 밴드를 계속 좀 한 달 이상 유지하고 왔었는데 요 밴드 안에 계속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000포인트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쁘지 않는 거고 추봉 기준으로도 지금 보니까 약간 뭐 11,000포인트 정도를 지지하고 있죠. 11,000포인트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완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간다면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좀 왜 올랐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소매 판매가 호조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 내용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타이틀이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은행주 강세를 보였다. 그 내용입니다. 소매 판매라는 게 미국 소비의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조금 보게 되면 내용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주간 증시니까 소매 판매가 대략 계절 조정치 감안해가지고 1% 능가해서 한 6,800억 달러 정도가 집계됐다는 겁니다. 지난달까지 쭉 감소세로 내려가다가 조금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 상승률이 되게 높지만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를 조금 완화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요게 요 단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이 표현 자체가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 힘을 좀 줬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사우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했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기사 좀 많긴 많은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좀 일찍 캡처한 건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벌써 유가가 100달러 밑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라는 건 공급 강하니까 유가의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높죠. 유가 추봉의 흐름인데 실제로 유가도 계속 지금 120달러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진 이유는 바로 R 공포 때문이죠. 리세션 공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정산 이슈가 나와서 우리 더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재료가 경기 침체의 재료를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정산 논의해서 실제로 청산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요인 되게 되면 정실 입장에서는 악재보다 호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국내 관점에서 조금 걸리는 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은 겁니다. 4만 명이니까 계속 더블링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역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나 정시 관점에서는 계속 좀 추이는 지켜보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진단 키트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큰 시장 관점에서는 어쨌든 4만 명 정도니까 더블링이라는 건 이제 더블을 말하는 거죠. 숫자가 자꾸 증가가 되게 되면 조금 거슬리니까 일단은 요 숫자를 가지고 진단 키트주 관련해서 뭐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겠지만은 주시장 관점에서는 일단 엔데믹 관련주를 조금 눌러주는 그런 좀 앙전 효과가 있고 시장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 주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감위원장에서 사실 취임사에서 금감위 부위원장의 물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 금감위원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검토인데 물론 이게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취임사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좀 세게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렇죠? 취임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예 말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쵸? 시장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장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예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간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공매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불법 공매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세력들은 은근히 부담이 되겠죠. 예,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조금 더 이제 내용 정리된 내용으로 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식이 싸다 비싸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좀 화면을 좀 그냥 볼까요? 그러니까 12개월 퍼 PBR 이제 주가 MSCI 기준으로 봐가지고 수익 배열하고 순자산 장부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미국은 한 16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3배 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싸요. 8배 정도이고 0.86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밸류가 싸져 있다. 물론 이제 이 밸류라는 것도 이 12개월 실적 자체 전망치가 사실 계속 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는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미국도 지금 역사적으로 15배까지 16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최근 5년 기준으로 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기준으로는 쌍고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력에 대한 매수 세력이 조금씩 높아진다. 요거는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이 참 재미난 기업인데 이 자료는 보니까 브룸버그 자료입니다. 애플이 상승장에서는 공격주로 하락장에서는 방어주인데 지금 보면 이제 빨간색이 애플의 주가인데요. 그리고 이제 짙은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약간 흐린 파란색이 S&P 500 지수인데 그냥 나스닥만 좀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19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애플의 상승세가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근데 올해 2022년도 접어들어서는 지수가 뭐 S&P 500 지수가 대략 한 20% 이상, 나스닥이 30% 이상 하락을 할 때 애플의 주가는 16%덜 하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애플이란 기업의 주가가 방어주로서 역할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일봉인데요.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봉이고 주봉입니다. 뭐 월봉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건데 주봉이고 또 일봉에서도 어느 정도 최근에 애플의 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 분위기가 미국 기술주 측면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봐봤고요. 나머지 이번 주 일정인데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실적 시즌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다 빼놨어요. 뭐 주요 지표는 이제 지난주에 물가도 다 발표돼 가지고 월요일 날 미국 주택 지수, 화요일 날 미국 주택 지수, 수요일 날 미국 주택 지수, 주택 지표만 거의 별 5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영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LPR이라 그러는데 대출 우대 금리인데 거의 동결 우위예요. 중국도 요새 분위기 안 좋아가 돈 벌기도 애매해졌습니다. GDP 몇 프로 찍었습니까? 0.4% 찍었죠. 중국이 0.4%라뇨.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 3.7% 수준인데 동결 우위가 좀 높다는 게 시가 의견이 심해져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최근에 환율 약세도 용이했는데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죠.
수출의 증가폭보다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니 이 증가는 또 달러가 강하고 원화 약하니까 우리 원화 베이스를 생각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6개월 이상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 폭이 축소되면 호재요. 적자 폭이 확대되면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 일본은 재료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 원화 약세 큰 축에 엔화 약세에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남에 이제 주요 지표가 있는데 요걸 제가 여러분들 또 보기 좋게 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장 폐배터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아마 한 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증권과 KB증권을 통해 가지고 일반 청약이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들어가는데 기술주가 중요합니다. IBM이 실적 발표 들어가고 화요일 일본은 휴장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6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게 되는데 여기 방한 목적은 한미 재무장관 회의고요. 아마 직간접적으로 한미 통합 수합에 대한 환율 이슈에서 한미 통합 수합에 대한 우리의 시장의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 지난 1분기 때 미국 실적 시즌에 큰 쇼크를 가져왔던 기업들인데 아마 추정컨대 약간 아직까지도 뭐 넷플릭스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한번 그래도 그때 한번 출렁했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일본 통화 정책 회의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LPR도 거의 동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물론 테슬라 실적 발표는 사실 테슬라가 2분기에 차량 인도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또 테슬라 인도량 외에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걸로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의 어느 정도 2분기 인도량이 줄은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또 어떤 가이던스와 실적을 발표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알코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면 목요일 갔을 때 ECB 통화 정책회의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양적 완화를 딱 종료를 했는데 채권 매입을 유럽마저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해요. 인상하려고 해요.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남유럽 국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슈였는데 어쨌든 인상을 했을 경우에 또 하나 뭐 유로화가 어느 정도 약간 약세를 잡아주는지 이거는 또 환율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머리가 셈법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유럽도 큰 그림에서는 유럽의 금리 인상은 사실 정시 관점에서는 호재는 아니겠죠. 그리 볼 수 같고 아까 미국 수지는 거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제대로 실적 발표합니다. 주말에 아이오닉 6 공개됐죠. 현대차가 21일 날, 기아차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실적 발표되고요. 기타 뭐 KB공업이나 포스코홀딩스, 포스케미칼, 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이제 실적 발표 쭉쭉 나옵니다. 또 미국의 인텔, 브라이전 실적 발표,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T&T 쭉쭉쭉.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는 약간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시간 조금 되더라도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대만의 TSMC가 지난 1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잠정치를 발표했고 하이닉스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대만의 TSMC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괜찮네 이런 이야기가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파운드리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통으로는 14조 원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그래도 정권가에서는 이게 한 20 며칠 날 발표되는데요. 삼성전자가 28일, 하이닉스가 27일이면 얘네들은 또 다음 주인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 DS에서 10조 원 안팎 영업이익을 나오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초에 실적 발표할 당시에 의외로 괜찮다는 평가가 놓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SMC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연결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3조 9천억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또 다음 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수 장악력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 보셨다면 다음 주 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IT 종목들 조금씩 자금 들어오고 뭐 유가 좀 안정화되고 한 가지 걸리는 거 그래요 환율. 근데 환율은 뭐 우리보다 아시겠지만은
엔화하고 유로화 쪽이 더 크니까. 그리고 환율도 한 바지 꺾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올라가면 달러 꺾입니다. 그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좋아요야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